오늘 이 시간은 경매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를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에 경매하면 좀 선입감이 좀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경매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조금만 공부를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 경매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를 제가 한번 이 시간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두인 경매인데 무료 사이트입니다. 누구나 회원만 가입하면 돈을 안 내고 무료로 다 볼 수 있는 것인데, 고급 정보라든가 좀 더 등기부등본을 열려면 한다든가 배당액을 알아본다든가 이런 좀 상세한 것을 알려면은 유료 회원에 가입을 하면 되고, 유료 회원에 가입 안 해도 충분히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경매 검색을 보면 공매, 경매, 동산, NPL, 경매 컨설팅, 명도, 대출, 커뮤니티 공파 해상을 소개했는데, 이런 건 별로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종합 검색으로 들어가면은 종합 검색에는 여러 가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전체를 표시했는데, 아파트만 알아볼 때는 아파트 검색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아파트 또 설정을 갖다가 이제 아파트하고 주택하고 다가구 원룸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는 세 개를 체크를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면, 그러면 전국적인 것이 다 뜨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서울만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서울에 대해서 나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남구를 한다면 서울 이제 강남구를 택하면 강남구가 나오게 됩니다. 강남구. 그러면 검색을 해보면은 강남구에 지금 역삼동에 아파트 하나가 나왔고, 일원동에 한술마을 아파트가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청담동에 마스크힐트 2단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는 것이고, 또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이것이 80% 100%인데 이제 64% 그게 되는데, 더 많이 예를 들어 떨어진 거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입찰 횟수를 갖다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2에서 4회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면 2에서 4회 떨어진 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만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안 나오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용차를 본다면 요거는 이제 지어야 되겠죠. 승용차는 아파트까지 할 필요해. 승용차를 본다면은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가 아니라 이것도 구분을 지정 안 하고 서울 전체로만 한번 한다면은 서울 전체에 있는 경매 나온 곳이 이렇게 쭉 여러 군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4%, 51% 떨어졌는데, 여기 한번 에쿠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쿠스가 이렇게 나와서 최초에 이제 1,500만 원에서 960만 원까지 떨어지고, 재원에 이제 쭉 나와 있고,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는 일반인들이 이제 경매를 잘 안 하면 이제 구입할 때 자세히 볼 수 없고, 재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보기가, 물론 이제 사고 이력도 조회할 수 있고 가서 현장 보고 해야 되지만은, 그냥 실수요자들이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차 매매하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일반인들은 그냥 별 가치가 없는 상황이고, 또 한번 여기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거 아파트나 이런 것은 사실 많이 안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지려면 이것이 밑에 떨어지면은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아가고, 또 하자가 있는 거 아니면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보통 한 90% 이상 80% 이상 이렇게 낙찰되니까 돈을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물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종기시설이라든가 노유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쭉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조금 명도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물건을 보려면은 이 특수물건을 한번 클릭하면은 오늘 공고된 신권, 또 재매각 물건, 반갑 경매 물건, 이런 식으로 다 나옵니다. 또 여기서 법정지상권이 있는 물건 검색해보면 법정지상권이 있는 물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파트를 지정을 하고 주택 다가구 지정을 하고 걸린 주택 전체를 지정을 하고서 시도도 지정 안 하고 하면은 이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법정이상권 문제가 걸린 그런 주택입니다. 그래 이런 것은 이제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실력이 좀 필요하고, 그래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면은 지르만 받을 수 있지만은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안 하면은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통해서 그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특수물건을 그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형식적 경매 뭐 또 공유물 분할을 위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물건을 찾는 겁니다. 지난번에 했던 사건을 가지고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마곡 엠벨리 8단지를 봤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진 보기는 지난번에 했고, 사진 보기는 뭐 큰 문제 없고, 또 뭐 다음 제도로 봐도 되고, 사진 보기는 그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서 문제 없고, 감정평가서는 일단 뭐 감정평가서를 참고는 하지만은 중요하게 여기서는 보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점유관계 조사서는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는지 있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임차인 관계가 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임차인 관계가 지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고, 나중에 낙찰받았을 때 그 명도상 큰 어려움이 없이 그냥 뭐 이사비 좀 주고 이렇게 하던가 인도명령 내면 뭐 거부할 경우 인도명령 처리하면 되니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경매에서 가장 그 일반인들이 초보자가 두려워하는 부분이 명도인데, 사실 명도는 뭐 그렇게 예전같이 어렵지 않습니다. 경매에 낙찰이 되어도 점유자인 기존 소유주나 임차인이 인도를 해주지 않고 버티며 이사를 가지 않으면 낙찰자가 입주지연 등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낙찰자는 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요. 따라서 경매는 권리 분석이 가장 중요하지만 낙찰 이후엔 명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엔 낙찰을 받은 아파트에 기존 점유자가 나가질 않는다면 명도 소송을 했습니다. 이런 명도 소송은 보통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려 낙찰자는 금융이자 등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경매의 물건은 법원에서 파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들로 낙찰가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법원은 인도명령 제도를 만듭니다. 이제는 인도명령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법원에서 확인 후 결정을 내는데 일주일이면 됩니다. 이후엔 강제 집행으로 처리되어 낙찰자가 소유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소송을 해가지고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그 말소 기준 권리 이유로다가 나중에 뭐 한 것은 거의 대부분이 인도명령으로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자, 그러면 이것을 지우고 매각물건 명세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각물건 명세서는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매각물건 명세서는 이것만 봐도 사실 권리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2016년 11월 23일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으니까 이 위로 다 있는 권리는 인수지만 이 밑에 있는 것은 전부 소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김민아가 지금 세입자가 아니고 그 소유자의 이제 초로 나오는데, 만일 세입자라 하더라도 세입자가 그 들어온 날이 2018년 9월 19일이라면 여기는 대항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근저당권 설정 일자는 여기서 이거는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이고, 이 위의 것은 승계지만 밑에 것은 전부 소멸이 된 그런 권리에다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경매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는데, 경매는 사실 사회 정의 실현에 이것은 반하지 않느냐 뭐 이런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것은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은행에서 이런 경매 제도가 만약 없다면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에서 자금을 회수 방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출을 못하는데, 이 경매를 통해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도 되고, 또한 어떻게 보면 필요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명도는 이제 꼭 몇 번 해보면 지식인 통해서 하거나 뭐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서 해도 되고, 이거는 그렇게 뭐 아파트 경매 같은 것은 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이 있는 거라든가 그런 경우는 조금 머리를 써야 되는데, 뭐 그런 어려운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지금은 그 권리 분석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매각물권 명세서 보면은 일단 인수할 권리나 아닌 권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인수할 권리는 실제 여기서 이제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여기서는 없고,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는, 이 사건에서 말소 기준 권리는 국민은행 2016년 11월 23일인데, 이것은 이제 근저당권이지만은, 근저당권 아니라도 저당권이나 가압류나 압류나 경매 기입 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잘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인수할 권리는 예를 들어서 말소 기준 권리 이후라도 여기에 지금은 이제 없는데, 여기에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이나 선순위 전세권이나 건물 철거, 가처분 이런 경우는 있다면 후순위라도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유치권은 점유하고 있으면 설령 후라도 적법한 유치권자라면 인수 대상이고, 법정지상권도 예를 들어서 뭐 선화지권 같은 경우도, 그리고 또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도 아무리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분묘기지권 성립되는 경우 인수해야 되고, 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는 또 인수를 해야 됩니다. 선순위 전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은 인수를 이제 해야 되는데, 만일 배당 신청을 했다면은 배당을 받는다면 문제가 없는데, 배당 신청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확정일자도 받지 않고 배당도 신청 안 한 경우는 전입일자가 이르고 권리 주민등록을 이전했고 실제 거주를 한다면은 적법한 임차인이라면 낙찰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좀 조심해서 한번 참고를 해서 봐야 되고, 뭐 크게 뭐 문제되고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임차인에 대해서, 지금은 여기는 이제 임차인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사실상 뭐 소유자에 속하는데, 임차인이 만일 있고서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면은 이거 당연히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항력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주민등록 이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주해야 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확정일자는 배당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최우선 변제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배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확정일자는 안 받은 사람은 최우선 변제가 아니라면은 배당에서 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제 확정일자는 흔히들 말하는 배당 요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확정일자를 또 받았더라도 배당 신청을 안 하는 경우는 배당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입일자가 대항력이 있고 먼저고,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고, 이게 2016년 11월 23일인데 이 전입일자가 만약 2015년 11월 23일이라면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이 경우라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또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은 낙찰자가 이것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경매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기초적인 상식을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돈 벌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뭐냐면 좀 복잡하고 어렵고 남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는 그런 특수 물건을 해야 돈이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80% 90%에서 뭐 돈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좀 특수 물건을 해야 돈이 되고, 또 등기부를 보는 법도 여기는 이제 나와 있지 않은데, 등기부는 유료 사이트에 보면 등기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무료 사이트 같은 경우는 등기부를 일일이 이제 띄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또 돈도 뭐 800원씩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등기부도 등기법에 부동산 중개법에도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험도 나오고 그렇게 좀 어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등기법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등기부상 순위는 표제부에는 지번과 지목과 면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갑구와 을구로 되어 있는데, 이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문제이고, 그러니까 압류등기라든가 경매 기입등기라든가 이런 것은 갑구에 됩니다. 그런데 을구는 저당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당권,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순위는 간단합니다. 등기 순위입니다. 등기 순위. 어떤 것이 먼저 등기가 이루어졌나. 그 다음에 같은 갑구나 을구에서는 접수 순위입니다. 먼저 접수한 것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참고할 만한 것은 전세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로다가 똑같은 날짜로다가 전입신고를 했다면, 근저당권하고 같은 날짜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저당권이 우선합니다. 왜냐면 전입신고는 그러니까 다음날 12시에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 늦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도 좀 더 쉽게 경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